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예요. 정규분보 따르는데요. 여기서 fk를 약속했어요. fk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k-8부터 해서 k까지랍니다. 여기 뒤에를 포인트 잡았네요. 여기 k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간격은요 8 정도 돼요. 그래서 8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수가 오면은 걔는 무조건 마지막에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8만큼 작은 수가 이쪽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럴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F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F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F12가 F36과 같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요 X를 그려보면은 평균이 20이고요 표준 편차가 4예요. 표준 편차가 4. 그러면은 얘는 2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X가 될 텐데, 기억에서 물어봤어. F12. 그럼 F12면은 여기에 12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의미한다. 얼마부터? 4부터 X까지의 4부터 12까지의 확률이 되고, F36은 그러면은 36을 집어넣게 되면은 36 빼기 8은 28부터 해서 36까지가 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12는 8만큼 떨어졌고 4는 이렇게 16만큼 떨어졌네요. 그리고 28은 8만큼 떨어졌나? 그리고 36은 또 16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요. 둘 다 8씩 떨어졌고요. 그리고 둘 다 16씩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와 12 사이의 확률과 28부터 36까지의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양변에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만 두 개는 똑같다. 기억은 참이 되고요. 자, 니은. 그럼 이 FK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8로 갖고 있는 녀석의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K가 24일 때 최대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최대가 되려면은 얘도 한번 24를 집어넣어 보면은요, 니은 F24는 24 집어넣으니까 16이 되고, 그리고 24를 집어넣으니까 딱 24가 돼요. 그럼 이 16과 24는 20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딱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려보면은 평균이 20이라고 했으니까 8cm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20을 중심으로 해서 4만큼 빼고 4만큼 더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딱 여기가 되는 거죠. 16부터 24까지 확률이 정말 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는 거 맞거든요. 정중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F23하고 25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23은 15부터 해서 23까지가 될 것이고, 그럼 F25를 구해보면은 17부터 25까지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확률이.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가가지고 넓이를 구한 게 있고, 아니면 살짝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넓이를 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는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F라는 함수는 24를 대칭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4를 대칭으로 해서 하나 뺀 수, 하나 큰 수 같은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F24에서 약간의 수를 뺀 거, 그리고 F24에서 약간의 수를 더한 거, 이것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24를 대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24라는 거를 대칭으로 해가지고, 그 24보다 약간 하나 작은 값, 하나 큰 값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왜? 24일 때가 딱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 24보다 약간 더, 한 칸 더 작으면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고, 하나 더 크면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는 거니까 사실 넓이는 똑같거든요.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요 안쪽 곱끼리 합했을 때 48이 나오는 거죠. 안쪽 곱끼리 더했을 때 48이 나온다.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얘는 뭐야? 24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그럼 얘를 y라고 한번 취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y는 하면 내가 24-x를 y라고 했지. 그러면 자리 바꿔서 x는 그러면은 24-y를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24-y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랑 똑같냐면은 24 더하기 24는 48 마이너스 y랑 똑같다.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것의 합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또 4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합해서 48. 아까도 합해서 48. 그럼 이렇게 합해서 48이 되는 애들은 두 개의 위치를 더했을 때 48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의 평균은 24가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24에 대한 대칭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4에서 약간의 수를 빼고 약간의 수를 더한 함수값이 같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두 개 더해서 48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얘네들의 의미는 바로 24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자, 따라서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디귿은 지금 fk가 f24-k랑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48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디귿을 틀렸는데 이 디귿은 48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요. 알맹이끼리의 합이 24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 거 두 x좌표의 합이 24가 됐을 때 높이가 똑같다는 말은 이 두 개의 합이 24니까 두 개의 가운데 있는 값은 12. 즉 12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12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걸맞지 않고 24를 기준으로 해서 24보다 약간 작은 값, 약간 큰 값이 대칭 구조로 이래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표현은 옳지 않고 24 대신에 48이 들어가야 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되겠습니다.